우리 집 골목도 영화 같아서. 세상에 좋은 영화는 정말 많다. 하지만 정말 좋은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달입니다. 우리 집 골목도 영화 같아서 시즌2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 업로드를 하겠다는 선언을 해가지고 강제로 부지런하게 이렇게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지금 콘텐츠 2개밖에 안 올라갔는데 벌써 제가 지쳤어요. 그래도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제발.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초특급 게스트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약간 지금 약간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초특급 게스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다의 공간은 어릴 때부터 코드가 좀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고요. 현재는 저는 이제 아동 캐릭터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다니고 있고 취미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아주 유명한 방송에 초대받아 제 인생과 제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열심히 토킹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또 남았어요?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제가 오케이, 좀 말도 좀 두서없이 하는 편이고 발음도 좀 부정확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미리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기소개를 준비해 오신 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데요? 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멘트를 준비한 이유가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핸드폰을 한 손에 꼭 쥐고 지금 우리 같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쥔 손은 지금 식은땀이 줄줄 흘려야지. 우리 콘텐츠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좋아하는 영화를 3가지 정도 꼽고 영화와 내 인생을 투영시켜서 이야기하는 토킹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웅님께서는 지난 다른 게스트분들과는 다르게 좀 재밌는 구성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시기별로 좋아했던 영화들을 꼽아주셨어요. 그게 좀 독특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10대에 느끼는 감정과 20대에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다 나이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나이대에 가장 충실한 감정으로 봤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영화들을 뽑았습니다. 네. 오,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서 그 시절이 어땠기 때문에 더 좋았는지 좀 더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웅님의 인생 안에서 좋아했던 영화들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화 어떤 영화죠? 거의 10대의 끝자락에서 봤던 패밀리맨이라는 영화입니다. 패밀리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영화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예요. 맞아요.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투자 전문가인 잭 캠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부와 명예와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뜻밖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13년 전 연인인 케이트와 함께 가정을 이룬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평행 세계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에서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화를 10대 때 처음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중간고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험이 끝나고 비디오를 빌려서 되게 행복하게 봤던 그 기억 때문에 이 영화 첫 번째로 좋았고요. 되게 따뜻한 감성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그 영화를 보고 처음 느꼈거든요. 네, 원래 이전에는 라이언 일병거의 같은 전쟁 액션 영화물이나 매트릭스 같은 거 유래 영화를 좋아했는데 드라마적인 장르의 영화를 어떻게 보면 처음은 아니었지만 드라마라는 장르 정말 재밌구나라고 느꼈던 첫 번째 영화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영화를 주변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보라고. 당시에 근데 제가 동아리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좋았던 그때 여자 학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둘이 본 거 아니지만 여럿이서 같이 영화를 이제 관람했는데 그 여자 친구도 인생의 베스트 영화가 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괜히 따뜻함을 전달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 뭔가 더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비디오 대여점에서 이 영화를 고르셨을 텐데 수많은 영화 중에 원래는 전쟁물이나 액션 영화를 고르셨을 텐데 그날따라 왜 패밀리맨을 골랐을까요? 전 크리스마스라는 그 시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예. 웅님 제가 옛날에 기억하고는 솔드아웃이라는 영화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솔드아웃이라는 영화도 좋아하죠. 그것도 크리스마스 영화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11월 초부터 캐롤 듣습니다. 나의 마음가짐을 그 크리스마스에 맞춰놓고 예. 겨울을 시작하네요. 실제로도 11월 말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어떤 그런 장식꾼들을 온 집안에 다 꾸며주기 시작해요. 저는 크리스마스 당연히 싫어요. 그래요? 그걸 준비하는 그 설레임과 그 전날이 좋은 거지. 아,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은 그 공허함은 엄청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일찍부터 시작하는구나. 예, 그걸 최대한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중산층의 어떤 그런 미술적인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색적이고 미국 가정은 크리스마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문화도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아끼는 네, 정말 아낍니다. 소중한 기념일이네요. 그럼 최근에 급부상한 크리스마스 영화 있어요? 크리스마스 컬렉션에 좀 들어와도 괜찮겠다 하는. 또 요즘 나오는 크리스마스 영화들은 옛날치만큼 그 뭔가 따스한 그게 약간 감성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또 옛날이 주는 감성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나이대마다 영화를 고른 것도 이 40대에서 본 크리스마스 영화는 10대에서 본 것만큼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되게 좋아하게 됐던 영화로 패밀리맨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화 소개해주고 싶은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죠? 월드 인베이전이란 SF 영화인데요. 이것도 20대 끝자락에 봤던 영화예요. 보통 SF 영화에는 이제 감독의 철학이나 메시지가 많이 담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뭐랄까 그냥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우리 미 해병대가 다 물리쳤어. 우리 미군 짱짱이야. 막 이런 되게 단순한 구조의 플롯의 영화라 그래서 되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 제가 이걸 봤을 때 뭔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냥 생각 없이 볼 영화가 필요했는데 그 타이밍에 딱 이 영화 개봉했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그 영화를 봤었고 되게 빠방한 사운드와 마침 영화 안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뭔가 대관에서 보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게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영화 자체만이 아니라 영화를 봤던 그 당시의 환경, 웅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덕분에 더 크게 다가왔던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거 약간 내용 스포하는 것 같은데 헬리콥터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다시 만나서 반갑다, 뉴욕을 되찾자, 전우회가 느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왜인가 생각해보니 당시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외로워서 그 장면이 좀 크게 와닿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전쟁 영화는 결국은 전우애, 그리고 동지애, 동료애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단순하지만 거기서 오는 감동 코드는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전쟁 영화를 보면. 제가 웅님을 여러 해 동안 봐왔지만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부자들이 합류하면서 자기는 어떤 소속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통신대대 어디입니다라고 하고 어디에서 고립되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것도 되게 좀 이상한 포인트를 저는 재미를 많이 느껴요. 비슷한 장면으로도 미 해병대의 탱크가 고립이 되는데 주인공 이제 분대가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아군 탱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 도움을 받고 지나가다 도움을 준다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우주 전쟁이라든지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든지 지구인과 외계인이 싸우는 그런 영화들이 꽤 있는데 이 영화 월드 인베이전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조금 더 실제 벌어지는 전쟁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언급해주신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 시대의 새로운 화기와 기계들로 싸우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월드 인베이전은 현재의 어떤 그런 밀리터리 화기와 무기들로 외계인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대 외계인은 좀 화력이 되게 세요. 걔네들 무인기도 있고. 근데 이 포인트가 걔네들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 생각보다 세지 않았나? 네.
생각보다 세지 않아서 야, 이거 해볼만한데 그게 그 영화의 킥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마지막에 그냥 대역전으로 한 방에 몰살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뭔가 우리 서로 전략을 짜가면서 네. 이렇게 하면 이길 네. 수 있겠다라는 비등비등한 어떤 텐션 네. 이런 것 덕분에 우리가 네. 실제 전투를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더 맞아요. 받겠네요. 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사실 불편하거든요. 약간 보는 입장에서 비등비등한데 어쨌든 마음껏 때려 부실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영화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대 때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웅님에게 뭔가 위로도 됐고 즐거움을 안겨줬고 마음에 와닿았던 영화로 월드 인베이전을 꼽을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빅재미와 동료애를 느끼게 해준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별을 나눠가지고 웅님이 좋아했던 영화를 한 가지씩 알아봤는데 우리가 오늘 더 깊게 얘기할 영화가 따로 있죠. 제목이 뭐죠? 이퀄리브리엄입니다. 이퀄리브리엄. 알겠습니다. 그래서 웅님께서 30대부터 40대 초반 현재까지 이 시기에 크게 다가온 이퀄리브리엄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퀄리브리엄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매트릭스란 영화가 나오고 그 이후라고 생각되는데 그때가 아마 2002년도, 2003년도는 안 됐던 것 같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사실 포스터에 혹해서 보게 된 거였거든요. 맞아. 이 포스터가 메인 카피가 뭐냐면은 매트릭스는 잊어라. 그런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얼마나 재밌길래 매트릭스는 잊어라고 할까 하고 보게 된 영화였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액션도 멋있고 주인공도 너무 멋지게 나오고 그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네. 미래 시대에 감정을 범죄로 규정하고 약물을 통해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디스토피아 사회에서 주인공이 점차 감정을 되찾고 인간다움과 자유를 위해 써온 이야기거든요. 제가 고3 때 막 고2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억압의 시대잖아요. 학생들 억압하고 공부해라. 네. 뭔가 감정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반항 심리에 더 통쾌하게 봤던 영화 같아요. 현재 다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길래 이 영화를 고르셨던 걸까요? 그 사이에 30년이라는 세월 흘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행복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괴로움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학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감정을 억제하는 약을 실수로 먹지 않게 돼요. 인간의 감정이 꿈틀꿈틀 막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었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행복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근데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이제 오달군께서 이제 섭외가 들어왔고 영화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 최근에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의미로 영화를 해석하게 된 영화 이퀄리브리엄. 웅님이 어떠한 장면들이 좋았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죠? 극중 배역보다는 배우 이름이 편해서 그냥 이름을 부를게요. 크리스찬 베일이 점차 감정이 끼어나는 장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울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라는 눈빛 연기를 해요. 그 연기가 되게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정 유발자라고 하죠. 이 영화에서 맞아요. 약을 투입하지 않아서 감정이 생긴 사람들을 감정 유발자라고 부르는데 메리라는 감정 유발자가 발견이 되어서 크리스찬 베일이 그녀를 잡으러 갔었던 거죠. 그녀를 제압을 했는데 거울을 마주하면서 그때 자기 얼굴을 동시에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의 눈빛이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정말 우리가 거울을 평소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것들도 다 감정을 느끼고 있는 행위였구나 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렇죠. 매일 거울을 봤을 거예요. 크리스찬 베일도 뭐 약을 먹거나 뭐 세면을 하거나 할 때. 근데 그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다가 자기가 감정을 조금씩 느끼게 시작하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자기 얼굴을 비로소 본 거죠. 우리도 무뎌진 사람들인가 봐요. 거울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나의 사소한 표정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작은 행복들은 이미 너무 무뎌진 사람들이죠.
뭐 그 후로도 크리스찬 베일이 뭐 많은 거 막 느끼잖아요. 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장면들도 다 그런 장면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죠? 이제 거울 사건 이후에 이제 감정이 폭발적으로 연쇄 작용하는 장면들입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표정하게 계단을 오르는데 베일만 손끝으로 계단 난간을 살짝 쓸며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 하나에도 감정을 느끼고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아이처럼 감각에 휘몰아치는 그 장면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통제되었던 감각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먼저 계단 손잡이를 이렇게 쓸면서 올라가요. 손끝으로 뭔가 만진다라는 건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쟤는 감정 유발자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해보죠.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기처럼 하나씩 자기 그 감정을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장면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감각들이 사실 이렇게 값진 거구나라고 돌아보게 되는 장면 같아서 꼽았습니다. 그 평소에 내가 스쳐 지나갔던 감각들 있잖아요. 웅님께서는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순간들 중에 무뎌진 감각들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하늘 보는 거. 집에 있을 때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왔다 갔다 이동할 때도 다 지하철로 이동하기 때문에 하늘 볼 일이 없는데 하늘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평온해지거든요. 기분도 묘해지고 시간마다 하늘도 다 다른 거 아시죠? 아침 하늘, 저녁 하늘. 참 그런 걸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여유와 시간들을 이 영화를 보고서 좀 그걸 좀 느낀 거예요. 예.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좀 더 그 느끼는 감정에 좀 충실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도. 맞아요. 하늘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늘 그쵸. 거기 있는 거라서 굳이 뭐 하늘 봐라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이 공기들과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들도 당연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순간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죠. 첫 번째는 주인공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장면. 두 번째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난간을 손으로 만져보는 장면을 꼽아주셨어요. 네. 좀 결이 비슷한데 네네. 세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일지 궁금해지거든요. 세 번째 장면도 사실 결이 동일한 장면들이긴 한데 네. 그만큼 제가 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이라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인공 베일이 감정 유발자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증거품들을 이제 수거하기 전에 그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음악을 듣게 돼요. 네. 그 음악을 전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레코드판. 레코드판, 네. 레코드판에다가 올려놓고 음악을 듣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음악이었겠죠. 감정이 막 폭받쳐 오르더라고요. 그 장면이 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된 것 같아요. 와, 처음에는 시각, 두 번째는 촉각, 세 번째는 청각이네요. 그러네요. 통제되었던 주인공이 네. 하나하나씩 감각들을 깨닫는 네.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때 연출이 너무 대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반란군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근거지를 급습해서 이들을 잡아들였는데 그중에 한 공간에 이들이 모아놓은 예술품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감정들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을 텐데 그 공간에 딱 들어가서 처음에 느끼는 감정부터 시작해서 공간에 놓여져 있는 작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기처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놓여져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엔 특별한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술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예술품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마이크, 제 앞에 있는 물, 핸드폰, 뭐 책상 다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놓여져 있는 것들이 실제 예술품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았어요. 뭐 스노우볼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장식품, 그냥 일반적인 우리 주변의 사물들인데 그걸 보고서 굉장히 감동받아 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스노우볼을 이렇게 들었을 때 카메라가 주인공의 동공까지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면 동공이 커지잖아요. 아니 뭐 스노우볼을 봤다고 동공이 커질 일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이런 감각으로부터 통제되어 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 중에서 레코드판을 트는 베토벤 음악을 듣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걸 틀고서 감동받은 장면이 인상 깊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감정이 많이 무뎌진 저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개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로 음악을 틀거든요. 클래식이나 뭐 어떤 걸 재즈나. 제가 항상 트는 음악이 있는데 첫 음을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살짝 나거든요. 정말요? 오. 뭔가 감동이 와요. 저도 아직 이런데 극중 베일은 음악을 처음 듣는데 얼마나 벅차오를까. 이 장면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사회에서는 되게 그런 것들을 좀 단절시켜야 되잖아요. 슬픈데 참아야 되고 화가 나는데 억눌러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눌려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해방을 시켜야겠다라고 느껴지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약물주의만지 않았을 뿐이지 맞아요. 이미 암묵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주입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듣는 음악이 그래서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리나 봐요. 지금까지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이 되니까. 네. 어쨌든 웅님은 이 영화를 보면서 세 가지 장면을 꼽아주셨는데 네. 주인공이 잊고 살았던 자기의 감정들을 깨닫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감정의 중요함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반란군 리더죠. 유르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크리스찬 베일이 만나는 순간이 생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감정엔 대가가 있다. 책임감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대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감정이 인간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되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예지만 살인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뭔가 더욱더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는 통제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런 거를 좀 컨트롤을 하세요? 일단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너무 즐거운 감정이더라도 그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때 제 감정 때문에 괴롭다면은 그거는 컨트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대로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떤 감정을 표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감정을 추스려야 된다고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들 듣고 살아왔다 보니 혼자 있어도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참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결국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슬플 때는 한번 울어보기도 하고 뭔가 괴로울 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파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계속 하다 보면 학습이 되어서 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그 약물을 맞으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평정심의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강요를 하면은 그건 어느새 폭력이 돼버리고 또 반대로 자유의지라는 어떤 방패 뒤에 숨어서 나의 욕망을 막 분출한다면 그것마저도 방종이고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제 이퀄리브리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엔 밸런스네요. 밸런스죠. 그 감정에 대한 간담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억압된 통제도 좋은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궁금한 거는 이 영화가 10대 때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참 많이 다르겠어요. 지금 들어보면은. 네, 많이 다르죠. 예.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영화에 대해서 콘텐츠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다면 되게 재밌는 가정이네요. 네. 그러면 어떤 장면을 골랐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제 건카타 장면이나 뭐 네. 때려 부시거나 그런 장면들을 꼽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게 영화가 액션 영화거든요. 여기에 나온 건카타 액션이 네. 있잖아요. 건카타 액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영화가 사실은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참고로 이제 이 영화에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감독의 이제 커트 위머는 당시에 큰 예산 없이 뭔가 독창적인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건카타라는 독특한 총격 무술 스타일을 직접 고안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덕분에 이 영화만의 상징적인 액션 장면이 탄생이 된 거죠. 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화려한 거를 좀 필요로 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액션의 화려함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좀 도입을 한 거죠. 뭔가 권법과 어떤 총의 결합? 그래요. 네. 그 전까지는 매트리스는 잊어라라는 말이 그런 뜻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랄까 360도 돌아가고 슬로우 액션처럼 돈 많이 들어간 액션만이 액션이 아니다. 매트릭스를 잊고 봐야 된다. 약간 그런 뜻 아니야?
저는 사실 이 영화 액션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과거에 네. 봤던 거 떠오르면. 각도도 되게 절제된 각도로 뭔가 낭비된 움직임 없이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그 영화의 디스토피아적인 감성을 그 건카타로 정말 잘 녹여낸 것 같아요. 맞아요. 절제된 움직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정심이라는 네.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감정이 많이 올라오면 몸이 커지잖아요. 주먹을 휘두르는 반경도 커지고 맞아요. 반격 당할 확률도 높아지고. 근데 건카타라는 이 액션은 정말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피하는 각도도 고개 까딱이는 그 정도로만 피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액션을 보여준다. 그게 평정심에서 비롯한 액션일 수도 있어. 그렇게 디자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억제된 사람들만이 잘할 수 있는 우술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평정심이라는 게 인생에 살면서 도움이 돼요. 필요하죠. 너무 네, 돼요. 필요하죠. 네, 평정심이 없으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뭐 일하실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세상에 낭만만 있다면은 그건 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과 이런 거 같네요. 약간의 통제된 사회에서의 낭만 한 스푼 그 정도면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낭만은 좀 적게. 네, 그래야지 낭만이 소중하지 않을까 또. 좋네요. 네. 이렇게 액션 영화지만 그 안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영화 이퀄리브리엄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이 영화를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을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좀 평소에 감각에 좀 무딘 분들께 꼭 이 영화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게 산다거나 또 감정을 억누르고 산다거나 정말 작은 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잊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살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네. 소중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하고 추가로 좀 비슷한 맥락의 영화를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에다노크 주연의 이제 내 사랑이란 영화도 좀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 영화 중에 퍼펙트 데이즈라고 네. 또 있거든요. 그 영화도 꼭 추천드립니다. 내 사랑이라는 영화는 제가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에다노크 주연 내 이건 사랑. 사랑 이야기인데 네. 조용히 흐르는 사소한 대화들이 좀 마음을 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멜로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하고 결은 좀 장르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네. 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비슷하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추천 영화를 좀 플러스로 가져오셨네요. 당연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려주는 영화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웅림 컬렉션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아름다움을 오늘 좀 놓쳤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영화 이래서 좋다라는 뭔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거나 마음속으로 되새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좋아했구나라고 뭔가 정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떨려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냥 중간에 박차고 나오고 싶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 그러면 오달군한테 욕 뒤지게 먹어야 되었고 끝까지 참았습니까? 참았습니다. 라디오를 하면서 또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었고 내 이야기를 가진 이야기를 다 꺼내서 이야기해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중간 이후부터는 좀 말이 끊기기 시작하니까 자신감도 사실 뚝 떨어지고 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패닉 상태가 온 것 같아요. 아니 그것 또한 되게 재밌었고 또 하나의 추억이 되고 우리가 또 모달군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자리를 또 추억을 되새기면서 또 재밌는 이벤트가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게 해준 편안하게 해준 모달군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원래 이제 이렇게 자기 얘기 많이 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많은 얘기 같이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달군. 머리 마지막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시절별로 나에게 큰 인상을 주고 또 감동을 준 작품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절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영화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한번 저희 채널을 같이 한번 살려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콘텐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골목길도 영화처럼.
자기 맘대로 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신어준 거 아니야? 신혼데 그 제목이 아니잖아. 아 뭐지? 우리 집 골목도 영화 같아서. 고생하셨어. 잘했어. 오랜만에 늦게 보는 패배감이다. 왜 패배감을 느껴?